어머, 괜찮으세요? 어두운 노래방. 제가 실수로 쏟은 맥주가 그의 바지를 적셨고 당황한 마음에 급히 닦아주려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바지로도 감출 수 없는 용맹스러운 존재감이 제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50살 반찬가게 아줌마가 어쩌다 30살 헬스 트레이너와 단둘이 노래방에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설레임 뒤에는 어떤 예상치도 못했던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 시린 고백,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50살이에요. 경기도 안양 관양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이른 아침 시장에 나와 재료를 다듬고 조림이며 볶음이며 한 가지씩 정성껏 만들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버려요. 손님들이 사장님 솜씨는 못 따라가겠다고 칭찬해 주실 때 그게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저는 늘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산악회 여자와 바람을 피운 세월이 무려 7년이더군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밥 짓고 빨래하고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함께 늙어갈 줄만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엔 아들 준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녀석마저 여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지더니 집안이 어찌나 조용해지던지요. 늦은 밤 혼자 밥상 앞에 앉으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그대로 울렸어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쓸쓸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제일 걱정한 사람은 오랜 친구 선자였어요. 선자는 저랑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찌나 털털하고 시원시원한지 옆에 있으면 제 답답한 속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이러는 거예요. 야, 요즘 50대면 청춘이야. 너 아직 하나도 안 늦었어.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했죠. 청춘이라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어제보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청춘은 무슨 청춘인가 싶었어요. 선자야, 이 나이에 또 상처받으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나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가게와 집만 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게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는데 어찌나 낯설던지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엔 생기라고는 없고 젊은 시절엔 동네에서 예쁘다는 말도 꽤 들었는데 결혼하고 애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사이에 저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안 돼. 이렇게 늙어버릴 수는 없어.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날 바로 결심했어요.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기로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꽤 큰 결심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몸을 처음으로 나를 위해 써보기로 한 거니까요. 헬스장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각자 기구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저는 어디에 서야 할지도 몰라 입구 근처에서 멀뚱히 서 있었죠. 괜히 왔나 싶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 헬스장에 등록하러 왔다는 게 왠지 민망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고개를 드는데 훤칠한 키에 탄탄한 체격, 그리고 어찌나 환하게 웃는지요. 회원들 운동을 도와주던 몸짱 트레이너 김영철 씨였어요. 나이는 30이라고 했죠. 처음이시면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제 팔을 살짝 잡아주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 남자한테 설레는 건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죠. 헬스장 벽면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보며 얼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오랫동안 남자 손길 한 번 못 느끼고 살아서 그런 거야 하고요.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고 거울 속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헬스장에 가야지 하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기대되는 내일이 생긴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설렘이 단순한 운동 의욕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이 헬스장에 발을 들인 게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그날은 가게 일이 유독 늦게 끝났어요. 단골 손님이 늦게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드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린 거죠. 헬스장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자니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저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헐레벌떡 헬스장 문을 열었더니 이미 회원들은 다 돌아간 뒤였어요. 넓은 공간에 운동기구 돌아가는 소리만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죠. 멋쩍어서 그냥 돌아서려는데 영철 씨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늦으셨네요? 그래도 이 시간에 운동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아쉽네요.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기다려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렇게 넓은 헬스장에 우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영철 씨가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다가오는데 서로의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50이면 이런 감정쯤은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특별히 봐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말을 내뱉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너무 뜬금없나? 부담스러우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영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정말요? 저도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던지요. 혹시라도 제 얼굴이 빨개진 게 들킬까봐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우린 헬스장 근처 설렁탕집에 자리를 잡았어요. 딱히 거창한 곳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그 허름한 식당이 어찌나 분위기 있어 보이던지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설렁탕을 한 숟갈씩 떠먹는데 괜히 긴장돼서 저는 자꾸 국물만 들여다봤어요. 영철 씨는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그 모습이 어딘가 편안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두 사람 다 말없이 뜨끈한 국물을 홀짝이는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영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헬스장 오시기 전엔 운동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운동이라고는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였죠 뭐.
그런데 한 달 만에 자세가 이렇게 좋아지신 분은 드물어요. 몸을 쓰는 감각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칭찬을 들으니까 귀가 간지러웠어요. 어른이 돼서 이런 칭찬을 들어본 게 얼마 만인지 남편이란 사람은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을 안 해줬으니까요. 설렁탕 그릇이 반쯤 비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살짝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몸 좋은 트레이너랑 이대로 밥만 먹고 헤어지자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국물을 홀짝이면서 슬쩍 궁리를 했죠. 그러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어요. 트레이너님, 오늘 운동도 다 끝나셨겠다. 혹시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제가 한 병 시켜도 될까요? 영철 씨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저야 좋죠. 소주잔을 채우고 가볍게 잔을 부딪혔어요. 차가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술잔이 한 잔씩 돌고 나니까 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소주가 두 잔째 넘어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유부남이면 이쯤에서 마음을 딱 접어야겠다 싶기도 해서요.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영철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괜한 걸 물어봤나 싶어서 얼른 말을 돌리려 했는데 영철 씨가 담담하게 이어갔어요.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배신당한 사람이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니. 저는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이미 지나온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누군가한테 이혼 얘기를 꺼낸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절친 선자한테조차 자세한 속내는 말하지 않았죠. 7년이나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다 보니 목이 약간 잠겼어요. 영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잔을 채워줬습니다. 그 조용한 행동이 괜한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더군요. 힘드셨겠어요. 딱 6글자였어요. 근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7년 동안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아들도 떠나보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한테 이렇게 단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서로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나 빠르게 좁혀놓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술잔이 오갈수록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유부남이 아니라는 것, 혼자라는 것, 그걸 확인한 순간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지만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는데 밤바람이 제법 시원했어요. 이대로 헤어지자니 미치도록 아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술도 깰 겸 우리 노래방 어때요?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영철 씨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웃었어요. 노래방은 생각도 못했네요. 어색해요? 아니요, 오히려 좋은데요. 그렇게 우린 좁은 노래방 안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은은하게 깜빡이고 노래 목록을 고르는 리모컨이 손에 쥐어졌어요. 저는 아무 노래나 눌렀어요.
솔직히 무슨 노래를 골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영철 씨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래를 꽤 잘하더군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데 저는 박수를 치는 척하면서 사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으니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이 순간이 어딘가 꿈 같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캔을 따서 잔에 따랐어요. 설렁탕집에서 소주를 꽤 마셨는데도 술이 깬 것 같았거든요. 아니, 사실은 술이 깬 게 아니라 긴장이 돼서 정신이 바짝 들었던 거겠죠. 제 차례가 돼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오래된 발라드였는데 영철 씨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칭찬이 부끄러워서 맥주를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잔을 내려놓으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차가운 맥주가 그대로 영철 씨 바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냅킨을 한 움큼 집어들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릎 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닦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냅킨을 쥔 손끝이 뭔가에 스쳤어요.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묵직한 감촉이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마치 터질 듯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뚝 솟아오른 존재감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거둘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흘러가던 노랫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다가 또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죄송해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영철 씨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그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영철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아까랑 달랐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주던 그 차분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묻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눈을 피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때 영철 씨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제 손 위에 살며시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헬스장에서 자세를 교정해 줄 때 느꼈던 그 손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온도로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이놈이 시도 때도 없이 그만. 많이 놀라셨죠? 운동할 때처럼 차분한 목소리인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속으로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영철 씨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 싶어서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아프도록 두근거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영철 씨가 천천히 물러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린 노래방 문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영철 씨가 아무렇지 않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 제 손을 감싸는데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죠. 골목을 돌아 모텔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발이 멈췄습니다. 영철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망설임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 대신 온기로 서로의 외로움을 조용히 끌어안았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그 밤 하나로 전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한 밤이 끝나고 나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혀 버릴 거라는 걸요. 가장 따뜻했던 순간 바로 뒤에는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기분이 좋았고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도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단골 손님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운동 시작했더니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넘겼습니다. 영철 씨와는 강원도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람들 눈에 띌까봐 멀리 가자고 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줬어요. 한적한 바닷가에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 두 분 참 보기 좋으시다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사진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뒀습니다. 노을빛 아래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마침 가게에서 만들다 남은 반찬이 있어서 얼른 상을 차렸어요.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회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도 밀리고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어요. 말하는 표정이 영 어둡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더 퍼줬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준호가 소파에 기대더니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진짜 좋아 보인다. 그래. 진짜로.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 저는 괜히 손을 바지에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운동 시작했거든. 헬스장 다닌 지 좀 됐어. 헬스장? 엄마가? 준호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운동이지. 에이, 엄마 표정이 그냥 운동하는 사람 표정이 아닌데. 준호가 낄낄거리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뒀을 텐데 그 순간 괜히 손을 뻗으려다가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냥 뒀어요. 배경화면은 그냥 풍경 사진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화면이 잠금 해제 없이도 보이는 설정이었어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장난스럽게 웃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배경화면 속 사진. 강원도 바닷가에서 노을을 등지고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사람. 준호의 눈이 사진 속 남자 얼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영철이잖아.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 김영철 말이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더니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화를 버럭 내는 것보다 그 조용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내 친구를, 그것도 내가 제일 친하게 지냈던 애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 앞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영철이가 엄마 나이 알아? 엄마가 걔 나이 알고 있어? 알아. 알면서?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내 친구라고. 준호야, 목소리 낮춰. 낮추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처음이었어요. 준호가 저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게요. 아이가 어릴 때도 사춘기 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저를 쏘아봤어요. 엄마 나이가 50이고 걔는 이제 30이잖아.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동네에서 엄마 욕하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라는 걸 알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며칠 뒤에는 준호가 제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는지 동생 내외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주변에 소문 다 났어요. 시장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소문이 났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수십 년 해온 시장에서 제가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동생은 한술 더 떴습니다. 누나, 그 사람한테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왜 멀쩡한 30대 남자가 50살 여자를 만나겠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집안이 한바탕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반박할 기운도 없었고 반박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월급은 나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식한테 연락을 끊긴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하면서 버텼는데 밤에 혼자 누우면 천장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영철 씨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절교 선언이나 다름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학창 시절 제일 친했던 친구였는데 한순간에 그 관계가 통째로 끊겨버린 거죠. 어느 날 영철 씨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너무 큰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짐이라니요? 준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미영 씨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저 때문에
영철 씨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도 잃고 동생과도 사이가 틀어지고 시장 사람들 눈총까지 받으면서 이걸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영철 씨한테 말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줘요. 그게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도 알았을 거예요. 그 말 안에 담긴 게 무엇인지를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철 씨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 며칠은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도 돌아올 거고 주변도 잠잠해질 거고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영철 씨가 없는 일상이 이혼하고 나서의 그 공허함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헬스장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설렁탕집 간판이 보이면 소주잔이 생각났습니다. 밤에 혼자 밥을 먹는데 숟가락 소리가 또 그렇게 크게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선자가 들어왔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이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선자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그 말부터 했어요. 저는 괜히 행주를 들고 조리대를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가 왜 이래? 나 멀쩡해. 멀쩡해? 야, 내가 너 몇 년째 봤는데 지금 네 얼굴이 멀쩡해 보여? 이혼했을 때보다 더 꼴이 말이 아니거든. 선자가 앞치마를 벗겨 카운터에 탁 올려놓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 들었어. 준호가 연락 끊은 것도 동생 내가 난리친 것도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랑 연락 끊었다는 것도 선자야. 가만히 있어봐. 내 말 먼저 들어. 선자가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야, 박미영, 너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나서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 가게랑 집만 오가면서 밥도 혼자 먹고 아무도 내 편 없이 그냥 버텼잖아. 그런데 이제 겨우 내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생겼더니 남들 눈치 보다가 또 혼자가 되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 걱정되는 거 알아. 동생 눈치 보이는 것도 알고. 근데 미영아, 준호는 지가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시간 지나면 돌아와. 근데 내 인생은 시간 지난다고 다시 안 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선자야, 나 어떡해? 아들한테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너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선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행복하고 싶은 게 잘못이야? 사람이 좋은 게 잘못이야? 나이가 많으면 설레면 안 돼? 야, 그런 법 없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자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인데 그날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한참 뒤에 선자가 말했습니다. 야, 어디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훌쩍 떠나봐.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더 깊이 빠져.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이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어요. 선자가 돌아가고 나서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발은 이미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가방을 챙겨 강원도 바닷가로 혼자 떠났어요. 그 바닷가가 떠오른 건 아마 그곳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소였기 때문이겠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자꾸 생각났어요. 노을빛 아래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두 사람. 그게 전부 꿈이었던 건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모래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설마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영철 씨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 넓은 바닷가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어떻게? 영철 씨도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 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철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그냥 털썩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만에 영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올 것 같았어요. 왜요?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발길이 여기로 향하더라고요. 미영 씨도 그랬을 것 같았고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영철 씨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가 선택한 거라면 저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라면 저는 기다릴게요. 그 말에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을 끊기고 동생한테 손가락질 받고 시장 사람들 눈총을 받으면서도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요. 영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갔어요. 저는 그 어깨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는 게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들이 등을 돌려도 이 선택만큼은 제 것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박미영으로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영철 씨와 함께 안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 고민했어요. 정든 시장이고 수십 년 쌓아온 가게였으니까요. 단골 손님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결심이 서자 의외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느낌이랄까요? 반찬 가게 문을 닫던 날 혼자 빈 가게 안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냄비며 도마며 손때 묻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여기서 울고 웃으며 버텼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수고했다. 혼자 중얼거리고는 불을 껐어요. 우리 두 사람은 강원도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영철 씨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다는 작은 운동센터를 함께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와 스트레칭을 배우고 웃으며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그만 공간을 얻어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안양 시장에서 하던 것처럼요. 낯선 동네였지만 손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금세 단골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 새로운 일상. 가끔은 밤에 누워서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엄마가 보고 싶지는 않은지. 그러던 어느 날 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준호였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엄마, 나야. 준호야.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뭐. 또 침묵이었어요. 그러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어떤 긴 위로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영철 씨와 저는 아침마다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기만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영철 씨도 저도요. 영철 씨가 어느 날 거울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벌써 흰머리가 나네요. 나는 진작에 났거든요. 우린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잠깐 멈춰서 그 순간을 마음속에 꼭 눌러 담았습니다. 여러분, 숟가락 소리만 울리던 그 긴 밤,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적막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따뜻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을 거예요. 사랑은 나이가 하는 게 아니더군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였습니다. 눈치 보느라 나이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할까봐 포기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숟가락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눈치보다 끝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더 늦기 전에 부디 용기를 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사람의 것이니까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